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질문 올려주셨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1편이랑 2편이랑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할 이야기는 지극히 주관적이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저것 유튜브를 찾아보다 보니까 댓글을 읽고 거기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편에서는 저에 관련된 이야기랑 저에 대한 질문에만 먼저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노트북을 가지고 책상으로 왔어요. 지상직 준비 중이라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피부가 좀 좋지 않은데 감점 요인이 되는지, 키가 작아도 가능성이 높은지, 토익 점수나 자격증 등 스펙을 조금이나 알고 싶어요. 피부는 안 좋으신 분도 많아요. 피부가 중요한가? 물론 대면 서비스에 있어서 외모를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대면 서비스에 있어서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도 여드름이나 그런 거는 많아요. 잡티 있으신 분, 여드름. 저도 피부 되게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많이 나요. 왜냐면은 이게 밤낮이 매일매일 바뀌는 일이니까 피부 뒤집어진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피부는 상관없는 것 같고요. 키가 작아도 되는지. 우선 저도 키가 되게 작아요. 저는 160이고요. 저보다 작은 사람이 한 30%? 예를 들면 키를 작은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저는 앞에서 한 3, 4등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키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에 들어온 저희 신입 직원들도 저보다 작아요. 한참 작아요. 한참은 아니고 한 2, 3cm 작나?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저희 신입 직원들한테 키를 물어보고 다녔어요. 근데 여직원들은 한 57, 8, 남직원 제 기준으로는 키가 큽니다. 그리고 토익 점수를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입사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되게 옛날 정보거든요. 저희 때는 550만 넘으면 무조건 응시 가능했고 제 점수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토익 점수가 기본 점수랑 얼마 차이 안 나는데도 입사한 분도 있고요. 토익 점수가 990인데 떨어졌다는 사람도 봤어요. 토익이 기준만 넘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상직 직원이랑 항공권 발권 사무원이랑 같은가요? 지상직이라는 게 지상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을 다 지상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지상직이라고 말하면 티켓팅 하는 장면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긴 하죠. 카운터에도 있고 게이트에도 있고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브이로그 촬영할 때 어떤 카메라 쓰세요? 전 아이폰 X 하나로 찍습니다. 마이크도 없고요. 조명도 없고요. 조명 같은 거를 하나 사라고 자꾸 그러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은박 돗자리 하나 사준다고 어쨌든 카메라는 아이폰 X로 찍고 있습니다. 아이폰 X도 괜찮지 않아요? 화질이 나쁘지 않은데? 꼭 좋은 카메라 있어야 유튜브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튜브를 전업으로 하신다거나 정말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카메라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아직은 취미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요. 오히려 갖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찍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편한 것 같고 카메라는 왠지 작정하고 찍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다음으로는 꼭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해야 하는지 독학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지상직도 학원이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옛날이라 그게 학원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막 찾아보니까 지상직 학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입 직원들이나 이제 또 다른 직원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다녔어요. 지상직 학원 다녀본 적 있냐? 했더니 다닌 사람이 저희 팀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단 한 명도 없었고 제 친구가 또 이제 협력사 직원 중에 선임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물어봤죠. 학원에서 이렇게 막 추천해서 취업이 된다고 이렇게 막 광고를 하던데 그럼 너네 팀으로 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지도 않대요. 그냥 뭐 가끔 정말 100에 두세 명 들어올까 말까고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저런 사람들 어디 가는 거지? 합격하면? 학원에서 뭘 가르쳐 주는지 궁금해가지고 저도 그 커리큘럼 같은 거를 보고 싶은데 그런 거는 잘 안 나와 있고 일단 방문하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대부분은 이미지 메이킹이랑 뭐 그 시스템 만지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이미 시스템은 회사에서 알려주고 회사마다 다 달라요. 뭐 그런 건 배울 수 있겠죠. 공항 코드, 뭐 항공 용어 그런 거 회사 입사해도 다 교육하는데 굳이 학원에서 배워야 할 그런 건지 잘 모르겠고 이미지 메이킹 같은 경우는 거의 이미지 메이킹 면접 대비 이런 거 있던데 이미지 메이킹은 뭐 하면 나쁠 건 없지만 굳이 필요한가? 200만 원씩 한 달에 주면서 면접 대비 반. 면접 대비를 꼭 학원에서만 할 수 있나요? 면접 후기 보고 준비했는데 제가 면접 볼 때 학원을 다니셨던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면접을 1번부터 6번까지 6명씩 들어갔어요. 저는 5번이었고 6번은 아예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번호였고 이제 5번부터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뭐 저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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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4번 이제 말씀해 보세요 했는데 뭐 이제 똑똑 말씀을 하셨겠죠. 물론 다들 준비를 많이 해오시니까. 근데 그때 면접관님이 그러셨어요. 학원에서 달달 외운 대로만 말하지 말고 본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은 학원을 안 다녔으면 억울하겠죠. 근데 거기서 학원 안 다녔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준비를 하시는 건 좋지만 그거에 대처하는 그런 걸 보려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학원에서 너무 완벽하게 배우고 글쎄요. 일단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학원 다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한 명도. 혹시 제 지인 중에 이걸 보고 있는데 학원 출신이야 이런 분은 꼭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없어요. 제 지인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보통 지상직은 아웃소싱이라고 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다니고 계신 회사는 아웃소싱인가요? 아니면 공채로 들어가셨나요? 아웃소싱이면 그 회사의 자회사로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사람인이나 이런 채용 사이트를 보고 들어가셨나요?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토익 점수 중요한가요? 학력이랑. 일단 여기서 제 옛날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수시로 인하공전을 넣었어요. 고3 때까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되게 옛날 얘기라서 흐릿흐릿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일단 관광과로 유명한 학교가 되게 많잖아요. 경희대도 있고 뭐 경기대도 있고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애들 있잖아요.
딱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적성 검사도 유행하고 수능이나 수시 빨리 붙은 애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관광과를 많이 쓰니까 나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승무원을 하겠다는 몇몇 애들이 있어서 인하공전을 막 썼다고 하더라고요. 인하공전이 저는 어딘지도 사실 잘 몰랐고 경쟁률이 세다, 되겠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인하공전이 서비스과가 5개니까 거기를 막 고루고루 쓴 거죠. 발표 날이 온 거예요. 학교에서 인하공전 발표됐대 하면서 애들이 우르르르 교무실에 가서 컴퓨터를 이제 보고 그러는데 전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왠지 떨어졌을 것 같고 막 면접이 되게 좀 압박 면접이었어요. 인하공전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교 면접인데 되게 그런 좀 무서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엄청 얼어서 대답하고 막 다 이제 인하공전 면접 본다고 하니까 다 메이크업 받고 헤어도 받고 정장 사고 제 친구들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정장 사달라고 해서 애들 정장 몸에 맞춰서 입고 구두 사고 막 엄마가 차로 태워다 주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엄마가 옆집에서 정장을 빌려왔어요. 옆집 아줌마 거를. 너무 속상했어요. 다른 애들은 막 다 정장 사고 하는데 우리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 벌 왜 못 사줘? 이렇게 막 엄마한테 짜증 부렸죠. 아줌마 걸 입으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줌마가 옆집 아줌마가 또 저랑 체격이 되게 비슷하셨다고 해요. 어쨌든 빌려 입고 또 블라우스만 엄마가 하나 지하상가에 사줬다. 그거 하나 하얀 블라우스 입고 머리는 제가 그냥 이렇게 묶고 가고 화장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배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반에. 그 친구가 집에 와가지고 그냥 대충 화장해줬어요. 그 친구도 뭐 지금은 완전 전문가고 연남동인가 홍대인가에서 엄청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그때는 학생이고 이제 뭐 MBC 아카데미 다닌 지 얼마 안 될 때여가지고 그냥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준 거죠. 그래봤자 뭐 이렇게 거의 뭐 막 지금 저렇게 화려한 막 속눈썹 붙이고 막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그냥 학생처럼 피부톤 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어찌됐던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제 발표가 났어요. 근데 저희 과 2등인가 3등으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인하공전 관광과에 08학번으로 입학이 돼서 인하공전을 나오게 됐죠.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고 그냥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까 괜히 좋잖아요. 이제 집에 가서 말했더니 아빠가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공대를 다녀? 전문대를 가?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친척들 사이에서도 전문대 제가 처음이었을걸요. 제가 처음이에요. 다 뭐 경희대 막 이런데 어찌됐던 아빠가 재수하라고 엄청 혼내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냥 인하공전 가게 됐고 학점을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1학년을 다니고 2학년 초반에 어학연수를 갔어요. 근데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호주에서 한 1년 정도 지내다가 맹장이 갑자기 터져버린 바람에 한국에 왔는데 이제 한국에서 입원해 있을 때 아시아나 채용이 뜬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냥 이제 지원을 했어요. 뭐 학교에서 뭐 추천, 학원 추천 이런 거 없고 그냥 제가 어디 카페였나? 공채는 아니었고 파트타이머를 구한다는 그 채용 정보를 보고 썼죠. 알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그 자소서 쓰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인하공전을 나왔고 관광과를 나왔고 학점은 별로 좋진 않습니다.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취업했거든요. 2학년 중간쯤.
취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학교에 못 나가겠죠. 거의 마지막쯤이어가지고 회사에서 나중에 졸업한 다음 졸업장 내라고 하셨고 학교에서 이제 안 나가고 취업이 잘 됐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점수로 학점을 잘 내서 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 이거 학점 왜 이래? 이럴 정도로 학점이 되게 낮아요. 땡땡이도 엄청 치고 뭐 맨날 놀았죠. 그래도 뭐 그렇게 놀러 다니고 관광가여가지고 막 활발하고 그랬던 게 면접 볼 때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길을 잃었어. 어디까지 했지? 지상직은 아웃소싱이 주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잖아요. 저희 연봉이랑 이제 협력사 직원들의 연봉이랑은 차이가 나니까 아웃소싱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아웃소싱도 요즘 많이 안 뽑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다 기계화 돼가니까. 지금 다니고 계신 회사는 아웃소싱인가요? 아니면 공채인가요? 저는 아웃소싱은 아니고 이제 정직원이죠. 아까 하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래서 호주에서 어학연수를 하다가 1년 정도 하고 이제 돌아와서 파트타이머를 뽑습니다 해서 이제 썼는데 원래는 파트타이머를 예약센터랑 지방 공항에만 몇 명 뽑고 인천이랑 뭐 김포공항 이렇게 허브인 데는 안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최초이자 바로 없어진 그런 케이스고요. 나중에 전환 면접을 또 봤고요. 그래서 2년째 되는 해에 이제 전환 면접을 보고 그랬죠. 말이 너무 길었다. 어떡해. 말이 너무 많아. 항공경영과를 진학하셨나요? 아니요. 우리 학교 항공경영과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한 90%는 다 대한항공 99%는 다 대한항공 간 것 같아요. 인하공전이 이제 한진그룹 재단이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학교랑 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항공 관련 과가 많이 되기는 하죠. 왜냐면은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하니까. 관련 없는 과 진짜 많아요. 후배 중에는 피아노과도 있고 체대 나오신 분도 있고요. 수학과도 있고 대학교던 과던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 이제 제가 후배들 위주로 물어봤으니까 최근 이야기겠죠?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지상직도 예뻐야 되나요? 예쁜가요? 뭐 예쁜 분들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저의 생각인데 똑 부러진다? 이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바쁘거든요. 10,000명이 내 앞에 막 이제 눈을 부라리고 있어. 빨리 나, 빨리 여행 가고, 빨리 와이파이 찾고, 빨리 로밍 해야 되고, 환전 해야 되는데 왜 내 차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죠. 다음 손님 나오세요. 다음 손님 나오세요. 막 이제 아침에 바쁠 때는 미친 듯이 일을 하죠. 근데 정확해야 되고 한 번의 실수로 몇천만 원짜리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까 다 눈빛이 똘망똘망하고 똑 부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공항 주변에서 자취하시나요? 네. 자취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냐면 공항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첫차가 빠른 데가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직무는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기로 하고 협력사는 아예 그냥 다른 회사예요. 말 그대로 협력을 해주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회사에 지원하는 거예요. 스케줄 근무가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오래 하면 적응이 되나요? 익숙해지나요? 견딜만 한가요?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남들 일할 때 쉬고 물론 남들이 쉴 때 나는 일할 때도 있겠지만 쉴 수도 있고요. 평일에 쉬는 거는 진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병원이나 뭐 은행 업무 이런 놀이동산 가거나 전 평일에 쉬는 거 좋아해요. 근데 남자친구 있거나 남편 있으신 분들은 애기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주말에 많이 쉬고 싶어 하시겠죠. 그건 스케줄러한테 말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새벽에 일어나고 이런 거 힘든 분 물론 있겠죠. 그만큼 근데 일찍 끝나고 늦게 출근하는 날은 또 그것만큼 또 늦잠 잘 수 있으니까 좋고 저는 좋아요. 너무 길어지는데?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원래는 1편에서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2편에서 이제 동기나 제 지인분들한테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2편으로 나눠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라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꼭 구독하기 해서 2편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2편에서 하는 걸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제가 2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